전시가 전남 안면사 남서 2.7마일에서 예계선, 신멸중 모든 선박은 그쪽으로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네, 대호랑 제주. 사진이랑 연락해 주시면 벌써 위험합니다. 지금 배 넘어가 있습니다. 지금 배가 많이 넘어가 있는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빨리 와주시죠. 서주시죠. 기울어졌어. 야, 나 좀 살려줘. 현재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안전으로 자꾸 대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용부터 이런 상황에서 막 그러지 않냐? 안전하니까 그만 있으라고. 그럼 죽는 거야. 뭐 죽이게 나오고 그러는 게. 우선은 여기가 지금 복도입니다. 어디야? 구조주! 학생들이 한 2, 300명이 속하는데 아마 반 학생들이 농담으로 시험센터에서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그 선박 내에 가지고 있다는 게 정확하지.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 보내드리는 뉴스K는 세월호 참사 특집입니다. 2014년이 끝나가니까 이제 세월호는 잊자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세월호 참사는 현재 진행형이고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8개월 보름이 지난 내일에야 시작됩니다. 구조 실패를 숨기려는 정부를 향한 감시의 눈은 더 예리해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사태를 돌아보는 의미로 마련한 특집입니다. 기사를 준비하고 영상을 찾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대목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중요한 사실들을 벌써부터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K의 보도가 기억투쟁의 작은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세월호 특집 첫 번째 기사는 현재 가족대책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단원고생 고 유예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 씨와의 인터뷰 다시 보기입니다. 참사 엿새 뒤인 4월 22일 팽목항 인터뷰에서 유경근 씨는 당시 언론에서 들을 수 없던 충격적인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와 구조당국이 설마 그랬을까? 너무 애가 타서 하는 소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유경근 씨의 주장은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사 현장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윤이나 PD입니다.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 후 가족들의 울부짖음으로 가득했던 진도 팽목항. 사고해역에서 해경의 구조활동을 지켜본 실종자 가족들은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구조활동 전무. 당시 실종자 가족들은 병력이 대대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정부 발표나 언론 보도와 달리 실질적 수중수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 유혜은 양의 아버지 유경근 씨는 4월 22일 진도 팽목항에서 이뤄진 뉴스K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말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좀 기다려봐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구조 작업을 했으면 생존자든 사망자든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나오질 않아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부모들이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밤중에 나갔는데 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병력들은 있는데 그 병력들이 하는 일이 구조 작업은 아니었죠. 다 수색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 단정을 타고서 수면을 계속 살피는 정도의 일들만 하고 있었고,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구조 실패는 이후 7월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최후로 자연이 40도로 기울어져 생존자를 구출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은 구조 작업을 하고 있냐는 청와대의 질문에 구조 단계는 아니고 지켜보고 있는 단계라고 답했습니다. 또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작성한 보고서를 통해 사고 당일 수중수색에 투입된 인원이 겨우 16명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4월 22일 인터뷰에서 유경근 씨는 해경이 실제 구조보다 보여주기식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도 말했습니다. 해경 쪽에서는 지금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겠습니다만 우리 가족들이 공통적으로 목격을 한 게 저희가 이제 저희 배가 이제 가까이 가니까 좀 뜸해 보이던 고속 단정들이 갑자기 그 사고가 난 그 세월호, 그때는 이제 섬수 부분이 좀 나와 있었잖아요. 잘 보였었는데 그 주위를 이렇게 술래잡기 하듯이 수건 돌리기 하듯이 빙빙 이렇게 열을 지어서 도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수색도 아니고 구조 작업도 아니고 무슨 시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한 1시간여쯤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려고 배가 빠지는데 그 빠질 때 갑자기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니까 고속 단정들이 철수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면서 또 분통이 터졌고. 이 주장도 국정조사에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최상한 해경차장은 사고 이후 열린 해경 화상회의에서 배를 뚫는 흉내라도 내고 이런 것까지 해봤다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서해경찰청 상황실과 나눈 대화에서는 그림이 됐어야 하는데라는 말을 하는 등 구조 실패의 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경근 씨는 언론 보도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그날 조명탄 한 번을 쏘지 않았는데 딱 한 번 쐈어요. 한 8시 약간 넘어서. 가족들 사이에 말이 돌기를 그 장면을 어느 방송사에서 찍어서 뉴스에 조명탄을 환하게 밝히고 구조 작업을 하는 모습으로 내보냈다. 누군가가 이제 방송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명탄을 쏘지 않은 그것이 사실이군요. 그렇죠. 실제로 그 시험 발사하기 위해서 기존 조명탄을 한 번 내린 거 외에는 한 번도 조명탄이 터진 적이 없죠. 알겠습니다. 4월 17일 KBS는 사고 해역에서 해군과 해경의 밤샘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침몰된 여객선 위로 조명탄이 터지자 바다 위로 선수 일부분이 드러납니다. 조명탄이 터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줬지만 실제 이날 조명탄은 시험 발사 한 발을 제외하곤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76일, 국회 본청 앞에서 120일 동안 노숙농성을 했고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171일째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여기 있는 모든 가족들이 똑같습니다. 지금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내 자식이 빨리 나와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하나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비굴하게 빌기도 했고요. 사정도 해봤고요. 또 어떨 때는 고함 지르며 싸우도 받고 의자도 던져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기 위해서요.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많은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 모든 과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절대 묵과하지 못할 몇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저도 끝까지 붙들고 거기에 사과를 받든 뭘 받든 하여튼 해결을 끝장을 좀 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아이, 우리 아이들을 찾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9명입니다. 국민TV 뉴스 윤인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진도에 내려가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로도 제대로 된 구조와 수색은 없었습니다. 대통령은 5월 대국민 담화에서 사고의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보여준 대통령의 모습은 책임을 지는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과 실제 행동을 곽보아 PD가 따져봤습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3일째 되던 날,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초기 대응에 실패한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참사 다음 날 진도를 찾은 후에는 사실상 침묵하던 대통령이 이처럼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늦었지만 지켜보자는 시각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로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의 말과 달랐습니다. 검찰은 청해진 해운 오너인 유병언 회장과 세월호 선장 선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쪽으로 일관했습니다. 구조에 실패한 해경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렸고 최대한 뒤로 미뤘습니다. 안산 합동 분향소에 조문을 간 대통령이 사진이 찍히기 좋은 위치에서 일부러 멈췄다는 조문 연출 논란이 있는 등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잇기도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 3일 전인 5월 16일, 청와대에서 유가족들을 만나 박 대통령이 했던 말과 그 후의 행동도 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며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상규명에 유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족들의 어깨를 어루만지며 언제든 다시 보자는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유가족들이 대통령과 마주 앉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와대 인근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8월 22일부터 76일 동안 천막농성까지 했지만 대통령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10월 29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박 대통령은 유가족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는 경제라는 단어가 58번 나왔지만 세월호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초기 구조 실패를 말할 때 많이 쓰였던 용어 골든타임을 경제를 살려야 하는 중요한 시기를 뜻하는 말로 썼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유가족을 외면하는 정부의 태도에 세월호 민심은 들끓었고 총리 인사파동까지 겹치면서 6월에서 7월 무렵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긍정평가보다 높았습니다. 사고 당일 대통령의 7시간이 뜨거운 논란이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이 서면 보고를 받는 등 대처에 문제가 없었다는 말만 거듭했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를 뿌리쳤고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TV 뉴스 곽보아입니다. 유민 아빠 김영호 씨의 단식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던 단식이 과거에 있었을까 싶습니다. 유민 아빠를 만나기 위해 차에서 내린 프란치스코 교황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면서 떠오르는 인물들을 정리했습니다. 앞으로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더 많은 인물들, 진실을 찾는 데 공을 세우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권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날은 참사 205일 만인 11월 7일이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 후 4개월이 넘는 진통 끝에 통과된 세월호법을 마련하는 데에는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있었습니다. 두 원내대표는 8월 7일과 19일 두 차례 합의안을 내놨지만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합의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유가족들의 반발로 다시 협상을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박 원내대표는 9월 30일 결국 최종 합의안을 마련했고 이틀 뒤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세월호법 여야 협상이 한창이던 7월
유가족들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보장된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두려운 것은 몸이 망가지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유민이 친구들의 억울한 죽음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원고생 고 김유민 양의 아버지 김영호 씨는 유가족 단식을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46일 동안 곡기를 끊어 몸무게가 47kg까지 빠지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이었습니다. 김 씨를 따라 많은 시민들과 유명인, 정치인들이 동조 단식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높은 분들의 외면 속에 유가족들을 위로한 사람은 프란치스코 교황이었습니다. 교황은 8월 16일 광화문에서 노란 리본을 달고 시복 미사를 집전했고 이 자리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초청했습니다. 미사 전 행진에서는 당시 단식 중이던 김영호 씨를 만나기 위해 차에서 내렸고 김 씨가 건넨 편지도 직접 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가만히 있으라 침묵 시위를 시작한 대학생 용혜인 씨도 빼놓을 수 없는 세월호 인물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한마디가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는 300명의 사망자를 만든 단 한마디였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모두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혜인 씨는 사고 당시 가만히 있으라던 세월호 선장과 선원의 말처럼 학교와 사회에서 배운 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여한 침묵 시위는 시민들의 저항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희생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해놓고 제일 먼저 배를 탈출한 사람은 이준석 선장입니다. 이준석 선장은 지난 11월 업무상 과실 선원법 위반 등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36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살인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선장이 무책임한 어른의 모습이었다면 희생자들에 대한 책임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어른도 있었습니다. 안산 단원고 강민규 교감 선생님입니다. 세월호에서 구조된 이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민규 선생님은 유서에서 혼자만 살아나온 나에게 책임을 지워달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은 11월 11일 공식 종료된 상태입니다. 실종자 가족과 함께 수색 종료 선언을 지켜본 88 수중환경의 백성기 잠수감독관. 백 감독관은 참사 42일째인 5월 27일부터 수색 철수일까지 진도 현장을 지켰습니다. 백 감독관은 다 찾지 못하고 철수하게 돼 미안하다며 실종자 가족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260일째인 오늘 실종자는 여전히 9명입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언론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참사로 귀결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전원구조 오보를 낸 언론들이 특히 그렇습니다. 정부 발표만 받았으면서 구조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쓴 언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악의 언론 보도를 꼽아봤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 당일 MBC는 배에 타고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들이 받을 보험금을 계산해 보도했습니다. 304명의 생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사망을 전제로 보험금을 계산한 MBC의 보도는 가족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됐고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습니다. MBC의 문제적인 보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월 7일 뉴스데스크는 수색 중 숨진 민간 잠수부를 언급하며 잠수부의 사망 원인을 유가족의 조급증으로 돌리는 보도를 했습니다. 조급증에 걸린 우리 사회가 왜 잠수부를 빨리 투입하지 않느냐며 글을 떠민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24일 일부 실종자 가족들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 등을 불러 작업이 더디다며 압박했습니다.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본질을 흐리는 보도를 일삼았던 언론도 있었습니다. 채널A는 7월 27일
유대균 씨가 은둔 생활을 하면서 뼈 없는 치킨을 주문했다는 것을 단독이라며 보도했습니다. 유 씨는 조용하고 소심한 목소리로 전화 주문을 했고 문도 잘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채널A의 보도 이틀 뒤 나온 TV조선의 반박 보도는 할 말을 잃게 했습니다. 유대균은 치킨을 싫어한다는 기사였습니다. 종편들이 치킨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이때는 선원들의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이 나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유가족 5명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됐을 때 일부 언론들의 집중력은 돋보였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민언연에 따르면 TV조선은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2주 동안 총 52건의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없어 다른 방송사가 다루지 않을 때도 보도된 장면들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등 하루에 2꼭지 이상을 계속 보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영상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이 대리기사가 유가족에게 폭행당한 상황이라며 CCTV 화면을 보여줬지만 대리기사라고 지목했던 사람은 유가족이었습니다.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한쪽으로 몰아간다면서 보여준 장면은 화면을 거꾸로 돌려 가공한 장면이었습니다. 최악의 보도는 뭐니뭐니 해도 전원구조 오보입니다. 국가재난주간방송사인 KBS를 비롯해 MBC, YTN 등 대부분의 언론사가 사고 직후 전원구조 오보를 냈습니다. 당시 목포 MBC 기자들이 구조자 숫자가 중복 집계됐을 것이라고 서울 MBC에 보고했고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보를 막을 수 있었지만 MBC는 보고 내용을 묵살했습니다. 수중 수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때도 정부의 보도자료를 받아쓰기만 하며 육해공 수색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한 것도 언론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연기대상, 상금연기상, 남자 왔다장보리 안내상 선생님, 오만과 편견 최민수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민수 씨가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백진희 씨가 대리수상을 주시겠습니다. 네, 백진희 씨는 지금 대리수상까지 하셨는데 대리수상 소감도 준비를 하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인천지검 인생안전팀 부장검사 문희만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해서 죄송스럽지만 이 수상을 정중히 거부하려고 합니다. 네, 선배님 죄송해요. 뒤를 못 적었습니다. 사실은 문자로요 이렇게 이만큼을 보내주셔서 아까 프린트를 했는데 시상하러 간 사이에 사라져갖고요. 쉬는 시간에 급하게 펜으로 적는 데까지 적었거든요. 거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뭐뭐해서 결국 받는 내용일 텐데 그냥 거부하는 거로 끝났잖아요. 최민수 씨가 이상한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세월호의 비극 앞에 수많은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억하기도 싫지만
누가 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어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울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강신의 PD입니다. 막말의 시작은 새누리당의 한기호, 권은희 의원이었습니다. 4월 20일 사고 발생 나흘밖에 안 된 시점에서 북계의 지령을 운운하는 색깔론을 제기했고 세월호 유가족을 선동꾼이라고 폄하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7월 초 세월호 국정조사 기간에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과 조원진 의원이 유가족들을 향해 고압적인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이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과 홍문종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댄 발언을 했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는 유가족들을 노숙자에 비유한 발언을, 안홍준 의원은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을 두고 제대로 단식을 하면 벌써 실려가야 한다며 진짜 단식을 하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투의 말을 했습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린 막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분노와 슬픔과 절망을 나누면서도 서로를 위로했던 말도 있었습니다. 문인들은 추모 문집, 눈먼 자들의 국가를 냈습니다. 소설가 박민규는 세월호는 선박이 침몰한 사고이자 국가가 국민을 구조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쉬운지 모르겠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이라고 쓴 소설가 황정은은 무기력과 절망을 고백했고, 소설가 김혜란은 바다를 볼 때 이제 우리 눈에는 바다 외에 다른 것도 담길 것이라며 세월호가 남긴 상처를 표현했습니다. 고은을 비롯한 69명의 시인들은 추모 시집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를 펴냈습니다. 지금 나라 초상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상간마마 승하가 아닙니다. 두 눈에 넣어둔 내 새끼들의 꽃생명이, 초록생명이 어이없이 몰살된 바다 밑창에 모두 머리 박고 있어야 할 국민 상중입니다. 고은 시인의 이름 짓지 못한 시입니다. 욕되고 부끄럽다. 이 참담한 땅의 어른이라는 것이. 김선우 시인은 시 이 봄에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해서 참담함을 토로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천만 서명 받으면서 오해도 받았었지. 보상금과 특례 입학 원한다고 아니라고 절규해도 항상 오해받았죠. 그들 귀엔 우리 얘기 안 들리나 봐. 진상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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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진상규명. 대통령이 약속했죠. 책임지고 밝힌다. 필요할 땐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박날 아침 뉴스 보니 경제 위기의 기쁨. 세월호는 이제 완전 까먹었나 봐. 기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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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상실.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기치네.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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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꾼. 대통령이 국민한테 사기치네. 우리 아이들을 특별법이 제정됐고 추운 겨울이 왔어요. 천만 서명 적을까요? 아니요. 국민들과 함께하면 진상규명 가능해. 특별법은 진상규명 시작일 뿐. 진상규명
케이블 방송업체인 CNM 노동자들이 50일간의 고공농성을 오늘 끝냈습니다. CNM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어제 노사가 협의한 잠정안을 약 90%의 찬성으로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CNM 노동자들의 마지막 농성 모습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를 노지민 PD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제 있었던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찬반 투표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예상대로 잠정 합의안이 가결됐습니다. 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성률은 CNM 노조의 경우 87.6%, 케이블 방송 비정규직 지부의 경우에는 92.1%였습니다. 오후에는 광화문 서울 파이낸스 빌딩 앞 농성장에서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임정균, 강성덕 조합원은 오후 4시쯤 50일간의 고공농성을 끝내고 전광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 이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오늘 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받고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오늘 받군요. 네, 오늘 오전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한 영화관에서 관람했습니다. 예, 김무성 대표가 영화를 보기 전에 어제 갑자기 시작된 친박계의 공세, 김무성 대표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불쾌하다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요. 네, 당대표의 입에서 당의 문제점이 진영 논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전해드리자면 우리 당의 제일 문제점은 모든 것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신칠인회의 청와대 만찬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오지 않았냐라면서 그렇게라도 소통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그래도 서운하지 않냐고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는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친박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중이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제 이제 불거진 갈등이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고 또 새해 들어서 더 커질 조짐도 있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를 비판했던 친박 유기준 의원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또 했군요. 네, 오늘자로 보도된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유기준 의원은 김 대표가 소통하려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친박계 모임 송년회에서 김 대표가 당직 인사권을 사유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최근 친박계에서 펄쩍 뛰고 있는 사안, 그러니까 김 대표가 박세일 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여의도연구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점을 특히 비판했습니다. 다만 친박계의 강경 발언과 청와대를 연결짓는 시각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딱 잘랐습니다. 예, 그렇지만 19일 청와대 만찬 후에 나타나는 친박계의 결집 현상이라든지 또 김무성 대표를 향한 공격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지난 19일 이른바 신칠인회의 청와대 만찬 이후 박심을 읽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만찬 사흘 뒤에 친박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박세일 이사장을 임명하려는 김 대표를 향해서 면전에 대고 호통을 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만 새누리당 내 친박 모임인 국가경쟁력 포럼 이 자리에서 유기준, 윤상현 의원 등이 김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예, 박세일 이사장을 여의도 연구원장에 임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견제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박 이사장이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세종시 이전을 반대하고 또 그 점을 빌미로 탈당했던 전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평론가들은 총선 학살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예. 여의도 연구원의 경우에는 공천과 관련된 통계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박과 거리감이 있는 박 이사장이 여연 원장으로 임명되면 공천에서 친박이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 이것이 박 이사장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임명 권한은 김무성 대표, 당대표에게 있는 거고요. 네, 여의도 연구원장의 추천권은 이사장, 그리고 임명권은 당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을 당대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권이 김 대표에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뭔가 좀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친이 좌장 이재호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이 화제입니다. 청와대 그리고 당 지도부 양쪽을 다 비판을 했더군요. 네, 이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4년을 보내며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리고 4가지의 바람을 적었는데요. 그중에서 첫 번째로 청와대가 속 좁은 정치를 그만했으면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또한 당 지도부를 향해서는 청와대 눈치를 그만 보라,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눈치당이 되겠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이어서는 당 지도부가 청와대와 수평적 관계라느니 또 할 말은 한다느니 하는 말들을 공연불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사건, 십상시 보고서 작성을 지휘했던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이건 기각됐군요.
네, 애초 예상보다 조금 늦은 오늘 새벽에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예. 범죄 혐의 사실의 내용과 수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구속 수사의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섭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 전 비서관을 박지만 회장의 비선으로 지목하고 또 유출 책임을 물어왔는데요.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내달 2일 박관천 경정을 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또 보강 수사를 통해서 조 전 비서관의 허위 문건 작성 그리고 유출 동기 등을 최종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뭐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이런 입장을 밝혔군요. 네, 정의당과 민주연합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은 오늘 가이드라인 검찰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고요. 또 민주연합 한정혜 대변인 역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가 얼마나 무리하고 부실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문건 내용의 진위 그리고 사건의 실체 파악 등을 위해서 특검을 구성하는 등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반면에 땅콩해양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구속이 결정이 됐죠? 네,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 수감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언니에게 보낸 문자가 또다시 큰 논란을 낳았습니다. 네, 이 문자가 원래는 조 전 부사장이 처음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했던 지난 17일에 보내진 건데요. 예. 이게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예. 네, 내용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복수의 대상은 정황상 땅콩해양 사건과 관련된 사내 인물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전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치기 어린 제 잘못이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언니가 검찰에 출석하는 날이었는데 우연히 인터넷 기사 댓글을 보다가 어느 분이 너무 극악한 내용을 올렸다. 잠시 복수심이 일어서 속마음을 언니에게 보낸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예, 변명만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예. 제2롯데월드몰, 이게 안전사고몰이다, 논란월드몰이다 이런 변명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하주차장 균열이 무더기로 발견된 일이 있었죠. 네, 제2롯데월드몰 지하주차장 2층에서 5층까지 광범위한 균열이 확인되면서 서울시가 현장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지하주차장 총 42개 구역에 균열이 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는데요. 약 24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자 전체 주차장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 24개 구역은 이미 출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예. 끝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신년 특집 여론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서치뷰가 오늘 사회적 현안과 대통령 지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 신년 특집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여야 간 찬반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는 현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권에서 비공개 전환을 주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청문회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네,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 공개에 대해서 81.3% 과반의 응답자가 현행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비공개로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10%대에 불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4대강 사업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과반이, 그러니까 70.5%가 찬성한다고 말한 것과 달리 반대는 23%였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정의로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가장 분발해야 할 주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요. 26.6%로 언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직까지 기레기에 대한 불신은 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그 뒤를 이어서 행정부, 입법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결과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평가의 경우에는 전주보다 잘했다는 평가는 소폭 늘고 또 잘못했다는 평가는 소폭 줄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50.5%가 잘 못했다, 과반이 잘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잘한다는 평가는 39.5%에 불과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국민TV 조합원 해맞이 대축제가 내일 강릉에서 열립니다. 지금 이 시각 전야제격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월 1일 뉴스K 시작 후 매일 이슈 현장에 나갔던 중계 카메라, 오늘은 국민TV 조합원들이 모여있는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 나가 있습니다. 2014년과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혹은 국민TV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잠시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김용민 라디오 국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민 국장, 지금 무슨 행사를 하고 있고 몇 분의 조합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에는 300여 명의 전국에서 모인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인 김한필 조합원의 진행으로 2시간 전부터 조합원들 간의 친목을 다지는 레크레이션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조합원들은 꾸준히 일을 잊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는 밤 10시부터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또 자정부터는 정영진의 불금쇼 등 국민라디오 프로그램 공개방송이 진행됩니다. 또 내일 아침 7시 해돋이 무렵 국민라디오 생방송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가 이곳 수련원 앞 해변에서 진행됩니다. 예, 조합원들 많이 참가를 했는데요. 올 한 해에 대해서 또 세월호 참사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을 하셨습니까? 예, 오늘 그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1,41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라디오가 설문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10대 뉴스를 꼽아달라 이런 요청을 드렸더니 95%가 세월호 참사를 거론했습니다. 모두 세월호 참사를 잊지 말고 안전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애를 쓰자 이런 뜻을 모았습니다. 몇 분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조합원 한 분 만나볼 텐데요. 자, 안녕하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충주에서 왔습니다. 예, 우리 조합원께서는 2014년 어떤 한 해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그 희망과 절망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희망은 뭐였고 절망은 뭐였습니까? 먼저 절망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잘 아실 것 같고요. 희망은 저희 국민TV와 뉴스K 그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절망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바로 세월호 참사. 예, 네. 세월호 참사하고 지금 시국 경제 그다음에 정치 모든 면에서 절망적이다. 그다음에 국민TV 때문에 희망적이다.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한 분의 조합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오셨어요? 네, 오산서 온 조합원 유명옥입니다. 자, 201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15년 새해의 소망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15년에는 우리 국민TV 조합원이 10만이 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진실과 정의가 이 땅에 살아있길 기원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네, 올해 28,000 조합원 시대를 열었던 저희 국민TV. TV를 개국하고 또 새로운 미디어 시장을 열기 위해서 공정 언론을 개척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미디어 협동조합. 새해에도 언론혁명을 이어가기 위한 큰 진전을 조합원들과 함께 성사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희망, 이번 그 해돋이 대축제의 제목인데요. 2015년이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 주문진에서 국민TV 뉴스 김용민입니다. 눈이 내리나요? 단열 창문으로는 밖에 눈 내리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뜰에 아직 눈이 쌓여 있는데 어쩌면 그 위에 눈이 내려 쌓일 거라고 했습니다. 오면 오는 거지요. 눈이라도 오면 좋겠습니다. 눈 내리면 눈 내린다고 새들이 짓거릴 겁니다. 새들의 말은 오히려 알아들을 것 같은데 사람의 말은 정작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더러워진 말이라 그럴까요? 시대의 말.
2014년의 마지막 날 보내드린 뉴스K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